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클 셀러가 최고의 보유수단이라 일컫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과 건전한 토론을 위해 영상 제작해보았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기업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전략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먼저 논의되어야 함이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은 사토시가 개발할 때는 이것이 가난한 자들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자신의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계급적 질서와 무관한 탈중앙화된 가치를 지향했습니다. 이는 사토시가 남긴 기록 중에서 그가 첫 번째 비트코인 백서를 공유하면서 신뢰하는 제3자 없이 완전하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동작하는 화폐를 만들었다고 한 언급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애초에 모든 화폐는 정부기관이나 누군가가 보증을 해야지만 그 교환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시스템인데 반해 비트코인은 누군가의 보증이 필요 없는 네트워크상의 가치 저장 수단이자 교환의 수단으로 설계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 발행량에 대해 결정 집단이 없고 시스템에 의해 사전 설계된 프로토콜을 따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 보증하지 않는 비트코인은 새로운 가치 보존 수단이자 거래 수단으로서 진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첫 번째, 대중성과 보편적 사용의 문제, 두 번째, 대중의 신뢰 획득 문제, 세 번째, 탈중앙화의 실현과 검증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사토시는 이미 비신뢰 기반 시스템이 최초라는 차별점이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된 비신뢰 기반 시스템으로 이미 최초의 선도자 이득을 가져갈 것을 예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토시의 놀라운 점은 그는 이미 비트코인을 만들 때부터 비트코인이 양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가 증가하면 가치가 증가하고 증가한 가치는 그에 편승하려는 더 많은 사용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이미 2009년 2월에 예견하였습니다. 처음 비트코인의 가치는 미미했지만 이것이 사이버펑크들의 가치 발견과 비트코인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이해한 집단이 이를 선취하면서 수요의 증가로 인해 가치가 서서히 증가하고 이것이 결국 증가한 가치에 편승하려는 투기 집단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올림과 동시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주목하게 함으로써 비트코인을 대중에게 첫 소개한 것이 차 반감기 이후의 비트코인 상승장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투기적 자산으로 트레이딩하는 집단에 대해서 비난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들이 설령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심오한 이해가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이것을 투기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사토시가 이미 예견한 사용량 증가와 대중에게로의 첫 인식을 가능케 하는 순기능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그 기능성이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도가 낮고 확장성이 크지 않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집중한 반면 저는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은 그것의 수단일 뿐이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토시는 이러한 비트코인을 최초로 만들어냄으로써 다른 코인들보다 빠르게 대중성을 획득하였고 이는 대중성에 기반한 보편적 확산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대중성 획득에는 사토시의 익명성과 존재의 소멸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탈중앙화의 실패와 이로 인한 신뢰 상실, 개발자의 대량의 사전채굴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 붕괴 문제, 도덕적 해이로 인한 한탕주의 문제에 직면한 데 반해서 비트코인은 최초의 디지털 자산이자 코인으로서 그 입지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후속 기업들이 구글을 추격하고 한국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톡의 대안으로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지만 쉽게 그 벽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가령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사회에 적용되면 처음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에 다수의 대중이 편승하게 되고 이것은 큰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그 플랫폼에 수많은 연관된 앱 생태계나 연계 플랫폼이 조성됩니다. 동시에 소수의 집단이 다른 플랫폼을 창조해내더라도 이미 기존 플랫폼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하며 익숙해진 다수의 사람을 돌릴 큰 요인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도입과 같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선도자를 추격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미 대중성과 보편성을 획득하고 금융경제에서 받아들여진 비트코인을 알트코인들이 추월하기는 향후에도 요원해 보입니다. 이것은 마이클 셀러가 말한 There is no second best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이미 첫 번째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중의 신뢰 획득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려 합니다. 기존 통화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법정화폐가 돌아가는데 누군가의 보증을 통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점과 두 번째로 이러한 법정화폐 시스템에서는 모두 발행된 통화량에 더하여 부채를 생성해내고 이것으로 인해 경제가 뒷받침되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유동성 과잉 현상과 인플레이션 문제를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 정부는 정책을 예산 범위에서만 수행하지 않고 기존에 발행한 통화량과는 별개로 채권과 부채의 생성을 통해 정책을 수행합니다. 또한 은행들 역시 일반 국민의 예금을 지급 준비율이라는 일부만 남겨둔 채 예금된 통화량으로 대출 사업을 하고 기업들도 자신의 자산 범위를 넘어서 은행의 대출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며 개개인들도 대출을 통해
집을 사고 차를 사는 등 경제 구성원 모두가 주어진 유동성을 초과하는 대출을 통해 경제가 순환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대출의 고리는 신뢰라는 빈약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고, 외생적 충격이나 내부의 심각한 버블에 의해서 이러한 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사회 경제는 버블의 붕괴로 인해 많은 경제 주체들이 피해를 보거나 자산의 감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사토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였고, 명목화폐의 역사에서는 그러한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음을 지적합니다. 이미 경제 역사에서 국가부도, 뱅크런 등의 사례는 이를 입증하고 있으며, 정부 필요에 의한 법정화폐 발행량 증가로 인한 보이지 않는 세금의 증가와 임의적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설명하자면, 가령 부채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에서 모기지 사태와 같이 뜻하지 않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 누군가 일시에 금융권의 자금을 뺀다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지불준비금으로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버블로 시스템이 붕괴하고, 개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자산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00% 보증되지 않는 금융기관에 우리의 정보와 자산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의 붕괴 문제와 더불어 각국의 국가는 자신의 정책을 수행함과 동시에 부채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인 통화량 발행의 요인을 갖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이 명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암묵적 세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사회의 각 구성원들은 급여의 일정 부분이 상승하더라도 급여 총량 상승에 따른 세금 부과액의 증가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조세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중의 자산 감소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정화폐 시스템에서 정부로 인한 법정화폐 발행량 증가와 부채의 발행으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버블이 발생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경기 상승과 버블 붕괴로 인한 경기 침체, 주기적 사이클을 경험하게 하며, 이로 인해 개개인 인플레이션 하에서 화폐 가치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 문제 직면, 그리고 자산 가치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토시는 채굴 난이도 조절을 통해 이미 채굴자들과 대중이 매년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이 채굴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것은 계획된 만큼의 코인이 늘어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일시에 개인이나 정부에 의해 임의적으로 발행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가치 저장 수단이 지녀야 할 신뢰의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발행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함으로 인해 희소한 자원을 더욱 희소하게 만들고, 이는 사람들 간의 경쟁에 따른 가치 상승을 유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토시는 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많은 코인들과의 차별성으로 이미 선취자의 이득으로 인한 보편성과 신뢰성 획득이 있다는 것을 예측하였으며, 그는 코인을 창조해낸 사람이 사전 채굴로 많은 코인을 획득하고 이것을 시장에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신뢰의 추락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토시는 자신의 비트코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존재를 익명성으로 감추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유동화하며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짐으로 마지막 신뢰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화폐의 평등성을 부여합니다. 또한 사토시는 비잔틴 장군 문제의 해법으로 작업 증명 체인을 비트코인에 도입하였습니다. 비잔틴 장군 문제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여러 장군이 공격을 할 때 내부에 배신자가 있거나 전령의 오류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령 5명의 장군들이 전쟁의 작전을 서로에게 전달하되 모두에게 전령을 보내는 방식을 택한다면 내부에 배신자가 있더라도 결국 배신자만 다른 결과값을 내놓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토시 역시 이를 개개인이 작업 증명하는 방식을 통해 오류를 해결하였고,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노드들이 서로 간의 정보를 대조하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한 방식을 통해 이 시스템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신뢰를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일 실패점이 없고 신뢰의 가치를 획득했습니다. 또한 채굴이 모두 끝났을 때는 노드들은 결국 거래 수수료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게 설계함으로써 비트코인의 채굴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도 이미 이 시스템을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설계마저 사토시는 모두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지도적인 위치를 획득했을 때 그 시작과 끝까지를 염두에 둔 디지털 화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문제.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는 이미 비트코인을 설계할 때부터 중앙관리형 통화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음을 간파하였고, 이것이 바로 중앙에 통제하는 누군가로 인한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개인이나 집단이 비트코인의 발행량을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일이 불가능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사토시는 특정의 집단이 비트코인을 창조하고 제어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창조하고 시스템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움으로써 비로소 탈중앙화의 핵심을 완성하였습니다. 지금도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의 지미성 등에게 끊임없이 비판받는 이유는 바로 특정의 집단이 이러한 알트코인을 통제하고 불합리한 사전 채굴 등을 통해 시장의 일시의 물량을 떠넘기면서 전혀 탈중앙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새로운 가치 보존 수단이자 거래 수단으로서 진화하기 위한 세 가지의 문제를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복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개인에 의해서 온전히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의 바람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은 애초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기 전까지는 대다수의 대중은 이것을 불신하게 되었고, 따라서 금융 지식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지식인층이 가장 먼저 얼리 어답터로 접근하고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인층의 접근 이후 대중화되기 전 단계에서 자본가 계층이 역설적으로 이 자산에 먼저 접근하여 비트코인을 소유하기 시작하였고, 블랙록과 같은 선진적인 자본가 그룹은 천천히 그것을 매집하면서 부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나고할 자산가 그룹과 다르게 신규 자산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 비트코인이 이제는 ETF나 선물, 옵션 등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결합되면서 월가의 투자자들에게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순간 오랜 기간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았던 은과 금을 대신하여 가치저장 수단이자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은 이제 우리 삶에서 최고의 자산으로 자리 잡는 변혁의 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폐 진화의 여러 단계를 고려해 볼 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채굴되는 금과 무한히 발행하는 법정화폐에 비해 점점 더 희소해지는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물리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빠른 전송이 가능하며 휴대성이 우월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의 위조와는 다르게 블록체인 기술로 인식성의 강점을 가지며 작은 사토시 단위로도 나누어지는 분할성과 국가가 개인의 돈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것에 대항하여 개인의 자산을 통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검열 저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치저장 수단에 비해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중에게 점점 더 가치저장 수단으로 확장됨과 동시에 향후 가격이 점점 평탄화되면서 사토시 단위로 거래 수단으로도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달러 패권의 붕괴를 목도함과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자 화폐로서 인류의 화폐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엄청난 순간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 없이 비트코인을 투기적 자산으로 인식한다면 그들은 일부의 손해 혹은 일부의 이익을 얻고 흘러갈 뿐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산을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게 해주는 디지털 자산이라 생각한다면 반드시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개발된 이후 이제 전통적인 부는 비트코인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않은 자로 재편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짧게 요약한 비트코인에 대한 제 생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